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또 주말에는 날씨가 꽤 괜찮아가지고 나들이 가기에도 딱 좋은 날씨였는데 그런데 참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그 장 상황을 보면 나들이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약세의 흐름을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또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알트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또 보이다 보니까 그 심리적인 그런 투심이 좀 무너지면서 이런 좀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그 변동성이 또 없던 것은 아니긴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밤 한 11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요런 또 급락이 나오면서 이것을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3%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근데 금요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또 이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3.6%, 그러니까 전날의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애매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 1차 지지선으로 봤던 이 61K를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때는 이 61K를 살짝 깨고 또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이어온 요 하락 추세선을 요때 살짝 뚫고 올라오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재차 이렇게 다시 좀 빠지긴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하락 추세선 요 상단에 딱 맞으면서 이 하락 추세선 안으로는 또 채차 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선 위에서 어쨌든 마감을 좀 해줘가지고 일단 1차 지지선인 61K가 좀 깨지긴 했지만 어쨌든 요 하락 추세선 위에서는 또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뭔가 좀 애매하게 방향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다행히 또 주말 동안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고 어쨌든 요 61K 위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크게 올랐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위에서 또 일요일을 마감을 해줬고, 또 현재는 이렇게 또 음봉을 보이곤 있지만 일단은 요 1차 지지선 안에서 좀 그 힘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투자자들의 심리로 좀 볼 때 굉장히 또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소통방에서도 아직까지 곡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또 꽤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정말 좀 그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만간에는 좀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터진다라는 얘기가 과연 이것이 위로 터지냐 아니면 아래로 터지냐, 그것이 또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터진다라는 그 방향이 과연 어디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늘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터질 것이라 보는데 그것이 하방보다는 좀 상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조만간 터질 것이라고 보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공유했던 요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 요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게 업비트 기준으로 요 거래 대금, 그러니까 거래량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1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 아르고 코인인데 그 거래 대금이 보시는 것처럼 1067억 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1000억 원 정도의 이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것을 캡처하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000억 원도 안 되면서 900억대의 또 거래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르고가 보시는 것처럼 조금 상승을 하니까 그때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붙어가지고 다시 1000억 원을 넘겼던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2위가 비트코인이 한 840억 원 정도로 1000억 원이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바로 리플인데, 근데 이 리플의 거래량이 보시는 것처럼 무려 300억 원. 그러니까 제가 이 리플 거래량이 300억 원을 본 지가 정말 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짜 역대급의 지금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요 맨 밑에가 지금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이더리움의 거래량은 193억 원이니까 뭐 200억 원도 채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으로 이 거래량들이 급감했다라는 얘기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 세력이라든지 뭐 마켓메이커, 뭐 고래들에 의해서 이런 가격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지금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뭐 제가 지금 뭐 업비트 거래량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지금 4월 암호화폐 거래량이 43%가 급감을 했다라고 하면서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43%면 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을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의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금요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금요일날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금요일 밤에 뭐 어떤 악재가 있었느냐? 뭐 딱히 악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매크로 쪽에서 뭐 변화가 있어가지고 미 증시도 뭐 갑작스런 급락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누군가가 물량을 의도적으로 좀 던져가지고 요런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이 쉽게 먹힐 때가 지금처럼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적은 물량으로도 요런 가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요 일봉으로 볼 때 요때 전날의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을 했을 때 요 거래량을 보시면 뭐 이전과 비교를 해서 뭐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지금 그 전날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는 이런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전날에 요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3%의 그 상승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때 상승도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량이 그 다음날의 거래량보다도 또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물량으로도 지금 뭐 고래나 세력들이 위아래로 지금 뭐 급격하게 방향을 틀면서 어떻게 보면 이 거래량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움직임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조만간에 좀 터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 터진다라는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반드시 상승을 또 의미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반대로 하락의 경우도 또 상당히 있었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어제도 이 소통방에 그 대표적인 예를 좀 공유하기도 했지만, 요때요. 그러니까 2018년 이 하락장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때,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던 요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방향을 어디로 틀었냐, 그 이후로 이렇게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서 다시 이 거래량이 또 이렇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상승의 관점으로 지금 상황을 좀 보고 있느냐, 그 이유를 좀 세 가지 정도로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저는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우선적으로 그 상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요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여길 보시게 되면 종목의 저점은, 그러니까 가격은 낮아지고 있는데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것으로 이것은 추세가 곧 상승 추세로 전환됨을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길 보시게 되면 거래량까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다면 그 신뢰도는 더욱 상승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길 보시게 되면 가격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이 RSI는 이렇게 이 저점을 올라가는 그 모습.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차트 흐름이 어떠느냐,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가격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RSI인데 현재 이 RSI 흐름도 이 저점을 지금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서, 그리고 이것은 거래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은 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흐름이 여기서 말한 이 상승 다이버전스와 뭐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차트가 절대로 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가지의 이유를 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이 관점이 저는 가장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트는 차트일 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그냥 그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정도로만 보셔야지, 만약에 정말 이 차트의 흐름이 절대적이었다라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 보고선 다 상승을 베팅을 했다면 전부 다 또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의 흐름은 그냥 이런 가능성은 좀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저 역시 뭐 이것을 절대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매크로의 흐름, 그러니까 미 증시의 흐름도 함께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S&P 500의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S&P 500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런 조정을 받았다가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때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움직임이 이렇게 상승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또 쓰게 되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때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 시점이 언제냐 보시는 것처럼 4월 19일인데, 그런데 이 S&P 500뿐만 아니라 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4월 19일에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또 사상 최고치를 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래도 뭔가 상승으로의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제가 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 미 증시가 바닥을 찍었던 요 4월 19일을 의미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 증시는 이때를 기점으로 좀 반등의 그 기세를 올리고 있는 반면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이때 이후로 지금 더 오히려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좀 이 약세 흐름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유독 약세를 좀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인 흐름이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좀 반대로 흐르곤 있지만, 큰 방향성으로 봤을 땐 지금 이 미 증시 같은 경우가
하방이 아닌 상방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라고 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는 좀 상방으로 방향을 틀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요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트윗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또 한 분석가가 이런 트윗을 어제 올렸었는데,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새로운 고래 평균 구매 가격은 61.2K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별도로 공유를 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새로운 고래, 그러니까 쇼텀의 이 고래들과 오래된 고래, 그러니까 롱텀의 이 고래들을 비교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소와 채굴자는 제외를 한, 그러니까 진짜 고래들의 이 실현 가격,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 매수가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고래의 이 평균 매수 가격은 19.5K니까 정말 상당히 낮은 매수 평단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의 반면에 새로운 고래,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 고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들의 실현 가격은 얼마이냐, 보시는 것처럼 61.2K,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가격 선에서 이들이 평균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단기 고래들이 뭐 반드시 수익을 본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이 고래들 역시 수익을 챙긴다라고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들의 매수 가격이 현재 가격과 지금 뭐 거의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전 사이클의 그 상승장을 봤을 때는 이 상승장 때 요 보라색 선이 지금 단기 고래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니까, 어쨌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들의 가격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61K가 절대적인 지지의 가격은 또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단기 고래들의 이 평균 매수가가 61K라는 것을 봤을 때, 또 우리가 봤던 요 1차 지지선의 그 가격이기도 하고, 뭐 설령 조금 더 밀리긴 한다 하더라도 요 58K까지는 그래도 좀 지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이 세 가지 관점, 그러니까 차트적인 관점, 두 번째는 미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단기 고래들의 이 평균 매수 가격의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언제 방향을 트느냐, 아마 그것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 수요일날, 그러니까 5월 15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또 이번 주 빅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난달에는 3.5%가 나왔고 지금 현재 예측치가 3.4%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15일날 발표가 됐을 때 예측치를 깨고 더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뭐 최소 예측치대로 나오고, 뭐 가장 베스트는 요거보다 뭐 조금이라도 더 낮게 이 CPI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때 CPI를 발표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도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상방으로 좀 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 투자 심리가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런 의도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방향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15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2, 3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좀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은 감안을 하고 일단 15일까지는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움직임이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큰 그림을 보면 결국에는 또 상방일 거예요. 근데 당장 또 우리가 이 단기적인 흐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관점도 계속 또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의도적이더라도 멀리 바라보는, 그래서 내 심리, 이 마인드 컨트롤이 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